지금 보고 계시는 그 링크 클릭하면 안 돼요. 보이스피싱부터 스미싱, 메신저 피싱까지 금융사기 유형을 샅샅이 파헤쳐 볼까요? 금융사기, 피싱 등으로 인한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서 금융감독원에서 발령하는 소비자 경보가 2023년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은행 사칭 피싱 사이트 주의, 허위 정책자금 대출을 빙자한 보이스피싱 주의, 해외 비상장 주식 투자 사기 및 금융당국 명의의 가짜 문서를 활용한 가상자산 투자 권유 사기 주의, 택배 회사 및 정부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경고 등이었는데요. 이렇듯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사기는 더욱 다양하게 진화하고 있고 그 피해 규모 역시 심각한 수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설마 내가 당하겠어? 라며 방심하기 쉽지만 남녀노소 누구나 생각지도 못한 곳으로부터 금융사기의 위협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금융감독원 통계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피해자 중 60대 이상의 피해 금액이 전체 46.7%로 전연령대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하니까요. 60대 이상의 금융소비자들은 더욱 주의를 기울여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서 최근 많이 발생하는 금융사기 유형과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고 대처법과 예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금융사기 중 가장 대표적인 유형이죠. 보이스피싱. 보이스피싱은 전화를 통해 사람들의 개인정보를 빼내거나 금전적인 이익을 취하는 금융사기인데요.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기도 하며 수법이 나날이 진화하고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이스피싱의 가장 대표적인 유형은 정부기관 사칭입니다. 정부기관 담당자로 사칭해서 범행 대상자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돼 있으니 금융정보를 알려달라고 하거나 현금을 인출해서 기관에 제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피해자 휴대폰에 피싱 앱을 설치하도록 해서 해당 정부기관에 전화를 걸어도 사기범에게 연결되게 하는 등 사기 수법이 갈수록 더욱 교묘하고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이 흔하게 여겨지면서 최근 낯선 발신번호의 전화를 받지 않는 사람이 많아졌죠. 그러자 이제 역으로 피해자가 직접 전화를 걸게 만드는 수법으로 진화하고 있는데요. 중소기업 자금 지원, 우편물 도착 안내 등 가짜 안내장이나 우편물을 발송해서 해당 기관을 위장한 사기범의 번호로 직접 전화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종이 우편물은 사기가 많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는 점을 악용한 수법이죠. 이런 우편물을 받으셨다면 우편물에 적힌 연락처로 직접 연락을 하기 전에 먼저 해당 기관의 공식 전화번호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음으로 좋은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며 사람들을 속이는 수법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도권 금융회사를 사칭해서 정부가 지원하는 정책자금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고 안내하면서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 빨리 접수해야 한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 개인정보가 필요하다라며 요청하기도 하고요. 대출 실행을 위한 사전자금 입금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정부 지원 대출, 저금리 대환 대출, 무직자 저금리 대출 등의 문구를 사용한 문자나 유튜브 광고를 통해서 사람들을 유인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수법으로 피해자를 불법 사금융에 끌어들여 소액 대출을 받았음에도 연 1000%가 넘는 고금리 이자를 내도록 강요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금융사기를 당하게 됐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까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출금을 멈추도록 계좌를 정지시키는 것이겠죠. 본인 명의 계좌를 일괄적으로 또는 일부 선택해서 지급 정지시킬 수 있는 본인 계좌 일괄 지급 정지 서비스가 있습니다. 본인이 거래하는 금융회사 영업점에 방문을 하거나 고객센터로 전화해서 신청할 수 있으며 금융결제원의 계좌 통합관리 서비스를 통해서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서비스 대상은 본인 명의로 개설된 은행 및 제2금융권의 수시 입출금 계좌, 증권사 계좌 등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이용 중인 모든 금융기관에 따로 신청할 필요 없이요. 한 기관에서 본인 명의의 모든 계좌를 조회해서 지급 정지시킬 수 있으며 피해 사건이 종료되면 영업점에 방문해서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지연 인출 제도라고 알고 계신가요? 1회 100만 원 이상의 금액이 입금된 계좌의 경우 이체된 시간으로부터 30분 동안 ATM기나 CD기를 통한 인출이나 이체를 막는 제도입니다. 곧 금융사기 계좌로 이체를 했더라도 이를 바로 인출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인데요. 이체 후에 금융사기임을 인지했다면 이 시간 안에 신고해서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단, 이 사실을 알고 악용해서 100만 원 미만의 금액을 여러 번 송금하라고 하거나 직접 현금을 출금해서 특정 장소로 오게끔 유도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지연 이체 서비스는 이체 시 본인이 지정한 일정 시간 경과 후에 수취인 계좌로 입금되도록 지연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이체 신청 후에 최종 이체 처리 시간 30분 전까지는 이체를 취소할 수 있는데요. 지연 시간 설정이나 지연 시간에 따른 이체 등록 가능 시간, 이용 제한 계좌, 서비스 해지 채널 등 은행마다 서비스 내용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거래은행의 서비스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그 외에도 해외 IP를 차단하는 서비스도 있습니다. 국내 사용 IP가 아닌 경우 이체 거래를 할 수 없도록 차단하는 것인데요. 금융사기는 해외에 본거지를 두고 있는 곳이 많기 때문에 해외로 출금된 금액은 돌려받기가 더욱 어렵습니다. 따라서 해외 IP를 차단해서 해외에서 금융사기를 시도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 인출을 막을 수 있습니다. 많은 선물이 오가는 명절. A씨는 명절을 앞두고 택배가 잘못 배송됐다는 문자를 받게 되는데요. 문자의 링크를 무심결에 눌렀다가 휴대폰에 악성 코드가 심겨진 앱이 다운로드돼서 예금 계좌에 있던 현금 6,220만 원을 송두리째 잃게 됐습니다. 이렇게 휴대폰 문자 메시지를 통해 금융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금융사기를 스미싱이라고 하는데요. 일반 문자 메시지로 위장해서 문자 메시지 내 URL을 클릭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주된 수법입니다. URL을 클릭하면 휴대폰에 악성 코드를 심거나 실제 사이트와 유사하게 만든 피싱 사이트로 연결되도록 해서 소액 결제가 이루어지게 하거나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것입니다. 스미싱의 몇 가지 사례들을 볼까요? 일부 카드사를 사칭한 문자 메시지를 대량으로 살포하고 이에 반응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자산을 갈취하는 스미싱 범죄가 최근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국내 해외 결제 승인 알림, 카드 발급, 피해 신고 접수 등의 내용으로 구성된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고 문자 메시지에 포함된 URL을 통해 악성 코드를 설치하게 하거나 연락처로 전화하도록 유도하는 수법입니다. 문자 메시지에 포함된 연락처로 전화를 할 경우에 명의가 도용된 것 같다며 휴대폰에 악성 앱 설치를 권유하기도 합니다. 만약 이러한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면 문자 메시지에 제시된 번호가 아니라 해당 카드사 고객센터로 문의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경조사를 이용한 스미싱 사기도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부고나 돌잔치, 결혼 등의 초대장에 주소 링크를 걸어서 이 링크를 클릭하면 악성 코드가 설치돼 연락처 정보가 유출되거나 휴대폰 소액 결제가 발생하게 합니다. 이외에 연말에 건강검진 대기자가 몰리는 것을 악용하는 수법도 있는데요. 공공기관과 공단을 사칭해 문자를 보내는 것이죠. 국민건강보험, 더보암공단 등을 발신자로 한 검진 통지서 전송 완료, 환급금 금액 변동 내용 확인, 건강보험 자격득실 변동 이상 등의 메시지를 받으면 필히 주의해야 합니다. 통계에 따르면 2023년 10월 스미싱 키워드 분석 결과 건강검진 스미싱이 전체 스미싱 사기의 94.19%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 밖에도 택배 주소 확인 문자나 교통범칙금 부과 문자 등을 이용한 스미싱도 많이 발생하고 있으니 주의하세요. 이러한 스미싱 금융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출처가 불분명한 URL이나 전화번호는 클릭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휴대폰 보안 프로그램을 항상 업데이트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안 프로그램을 업데이트하고 악성 코드를 확인해서 제거하는 것이 취약한 보안으로부터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입니다. 모르는 번호로 수신된 문자 메시지는 바로 삭제합니다. 지인의 휴대폰 번호가 변경되면 즉시 업데이트하고 모르는 번호로 수신되는 문자 메시지는 중요한 문자 메시지와 섞이지 않도록 바로 삭제해 주세요.
다음은 메신저 피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메신저 피싱이란 카카오톡과 같은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지인이나 가족을 사칭하고 금전을 요구하는 금융사기입니다. 메신저 피싱의 가장 흔한 유형은 자녀를 사칭해서 부모에게 접근하는 것입니다. 먼저 휴대폰이 망가져서 통화가 어렵다고 하면서 다른 핸드폰 번호를 알려주고 메신저 친구 추가를 유도합니다. 그 다음 보험금 청구를 위해서 신분증 사진을 보내달라고 하거나 인증 수단 앱을 설치하게 해서 자금을 편취하는 수법을 이용하죠. 그리고 스마트폰 보급률과 사용이 확대되면서 금융기관, 공공기관의 SNS 공식 채널이 생기고 정보가 알림톡으로 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를 사칭한 가짜 채널을 이용해서 계좌 이체를 유도하거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금융사기 기법도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메신저 피싱의 대처 및 예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지인이나 가족 사칭이 의심될 경우 전화를 걸어서 본인 확인을 먼저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선상으로 꼭 목소리를 확인하고 본인이 메시지를 보낸 것이 맞는지 음성으로 확인하세요.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 명칭으로 오는 알림톡의 기관명이 정확한지 꼼꼼하게 확인합니다. 기업 로고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기관명만 비슷하게 바꿔서 사칭하는 수법에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출처가 불분명한 파일과 URL을 절대 클릭하지 마세요. 공식 다운로드 앱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나 앱 스토어에서 검색해 확인한 후 다운로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SNS나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비대면으로 개인정보를 주고받지 않도록 합니다. 금융거래와 금융서비스를 비대면이나 온라인으로 상담받거나 거래할 수 있게 되면서 개인정보의 활용 범위가 더 넓어지게 됐습니다. 하지만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은 메신저, SNS를 통해서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지금까지 금융사기의 각 유형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만약 금융사기로 의심되거나 피해를 입었을 경우 피싱사기 피해 신고는 경찰청 112번으로, 피싱사기 관련 문의 및 상담은 금융감독원 1332번으로, 그리고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스팸 메시지 신고는 한국인터넷진흥원 118번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사기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 구제 신청이 가능한데요. 금융사기로 인해서 피해 금액을 이체한 경우 계좌를 보유한 금융회사에 피해 사실을 알리고 피해 구제 신청을 하면 금융회사의 계좌 지급 정지 조치와 금융감독원의 채권 소멸 절차 공고 과정을 통해서 피해 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입금한 계좌가 대포 통장이거나 계좌에 남아있는 금액이 없는 경우 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 밖에 금융사기 예방에 유용한 서비스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피싱 사기로 인해서 유출된 개인정보로 나도 모르게 내 명의 휴대폰이 개통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같은 상황을 미리 방지할 수 있는 서비스도 있습니다. 이동전화, 무선인터넷, 유선전화, 초고속 인터넷, 인터넷 전화, 유료방송 등의 각종 통신 서비스에 신규로 가입하거나 명의 변경으로 양도받을 경우 그 사실을 내 휴대폰 문자 메시지로 알려주는 서비스인데요. 바로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입니다. 금융기관을 통해서 공동인증서를 발급하다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에 등록을 하면 가입사실 현황조회 서비스, 가입 제한 서비스, 이메일 안내 서비스 등의 부가 서비스를 무료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실제 존재하는 금융회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사기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금융감독원 파인에 접속한 후 금융회사 정보,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로 들어가면 실제 존재하는 금융회사인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은행연합회 소비자 포털의 은행 전화번호 진위 확인 서비스입니다. 은행을 사칭한 전화나 문자를 받았을 때 은행연합회 소비자 포털에서 이 번호가 진짜인지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365일 24시간 운영하는 보이스피싱 서류 진짜인지 알려줘 콜센터입니다. 검찰 관련 서류를 받았는데 보이스피싱이 의심될 때 010-3570-8242로 문의하면 신속 정확하게 진위 여부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마트폰 악성 앱을 탐지해주는 시티즌 코난입니다. 시티즌 코난은 경찰청과 인피니그룹가 공동 개발한 앱으로 안드로이드 핸드폰만 이용 가능한데요.
전화 가로채기 앱, 금융기관 사칭 앱 등 보이스피싱에 악용되는 악성 앱을 실시간으로 탐지해 줍니다. 자, 오늘 살펴본 내용은 어떠셨나요? 금융사기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정확히 아는 것만으로도 금융사기를 방지하는 데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금융사기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다음의 수칙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첫째, 타인에게 절대 개인정보와 금융거래 정보를 알려주지 않는다. 둘째, 출처를 알 수 없는 이메일과 문자는 확인하지 않는다. 셋째, 낯선 번호로 온 문자에 있는 URL은 클릭하지 않는다. 넷째, 전화나 문자를 이용한 대출 광고에 절대 먼저 연락하지 않는다. 다섯째, 통장의 이체 및 인출 한도는 필요한 만큼만 유지하고 보안카드 대신에 OTP를 사용한다. 여섯째, 현금 지급기로 유인해서 출금을 유도하면 의심한다. 일곱째, 컴퓨터 보안 프로그램을 항상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하고 수시로 악성 코드를 확인 및 제거한다. 이 7가지를 꼭 기억하셔서 앞으로 안전한 금융 생활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